예, 질문해 주시면 안 하는 게 모르가 안 하는 게 먼저 이 블록체인이라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앞에 이제 보통 일반인들이 말하기에 썰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왜 나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블록체인을 완전히 이해하신다기보다는 이게 왜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이게 제가 오늘 고정관념을 이렇게 드릴 건데 블록체인 이꼴 비트코인, 블록체인 이꼴 뭐 이제 어떤 채굴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는데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완전히 깨뜨려드리려고 제가 다들 준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지금까지 트렌드, 어떤 ICT 분야에 대한 트렌드,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개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 부처 주관으로 18년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특징 사업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저작권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앞으로 많이 지나가서 한 4년 정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5년 4월달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KICT 산업이라는 것을 이제 KICT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ICT 분야에서 좀 선도해보자 이제 그런 의미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에 우리가 성장을 8.0%, 그 다음에 특출을 2,100억 불 정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지표를 설정해서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그 IT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4개 특출을 나눠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게 생각보다 정말 정책이 잘 움직여져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저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소프트웨어, IoT, 클라우드 정보관, 5G, UHD, 스마트 디바이스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때는 어떤 상용화된 서비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관망이라든지 원천 기술을 확보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런 것들을 서비스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던 시기라서 지금은 좀 이제 뭐 클라우드, 빅데이터, 그다음에 IoT 이런 단어가 쑥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뭐 AI 또는 이제 뭐 빅데이터, 뭐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때는 뭐 이런 어떤 기술들이 조금 이제 유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발전해 오다가 갑자기 이제 빵 하고 터뜨려진 게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갑자기 빵 하고 터뜨려졌어요. 제가 혹시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혹시 4차 산업혁명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이제 그냥 와닿기에 뭐가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왜 보면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여기 아시는 것처럼 이제 1차는 당연히 뭐 어떤 기계화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 다음에 농경 사회에서 이제 이게 기계화 넘어오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전기랑 이제 만나면서 좀 더 이제 고급화되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3차 산업혁명부터는 이제 그 인터넷이 발전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4차 산업혁명이라 해가지고 이제 뭐 IoT, 로봇, AI, 3D 프린팅, AR, VR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각광받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예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갖고 뭔가 새로운 걸 할 수 있잖아요. 네네. 짧은 시간 내에. 네네. 무슨 잘 모르겠지만 4차 산업 빅데이터는 아직 분석은 이만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맞습니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크게 생각해 주셔가지고 이제 반대로 이제 집에 자녀분들 다 계시잖아요. 아니면 이제 저희 어머니나 할머니나 뭐 이렇게 그런 분들 계시는데 가족분들한테 야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알아?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지 이제 그걸 제가 한번 여쭤봤거든요. 안 쉽게 생각하시는데 혹시 뭐 뉴스에도 많이 들어보시고 하셨는데 제조 기술 중심에서 네네. 뭐 가상현실이나 뭐 이런 거에서 기술적인 그런 부분을 매칭시켜갖고 어떤 뭐 제조업을 뛰어넘는 그런 제조업하고 함께 뭐 그 획기적인 기술 뭐 그 정도로.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인들 측면에서는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거고 사실 그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요소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얘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은 1차하고 2차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3차로 넘어오면서 뭔가 삶은 되게 윤택해졌는데 그 윤택해지는 어떤 요소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4차로 넘어오니까 뭔가 다른 어떤 느낌이 드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게 뭐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 지금 얘가 있잖아요. 얘가 이제 그 2004년인가 2005년에 나왔던 영화 아이로봇의 주인공인데 보셨죠 다? 이제 자기 혼자 스스로 생각하고 뭔가 판단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시면 이제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AI라고 해서 이제 인공지능의 약자인데 말 그대로 이제 뭔가 AI라고 하니까 뭔가 스스로 움직이는 이제 사람처럼 뭔가 이해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자꾸 그래서 다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조금 받으실 건데
그게 거의 맞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요거 플러스 다른 게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요겁니다. 이거 보시면 지금 뭔가 어떻게 보이세요? 이게 이 그림이요? 신경계 같아.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어요.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면 이제 신경계 이런 거 신경망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사람이 어떤 신경망을 그대로 따와서 이제 컴퓨터도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 연결될 수 있다 그런 뜻인데, 그 전에는 이제 3차 그 산업혁명에서는 이런 이제 뭐 지능, 예측, 연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기반 기술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인프라가 만들어져서 지금 그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지만 네이버 검색하자 하시면 컴퓨터로 검색하세요? 아니시죠? 다 휴대폰으로 검색하시죠? 휴대폰으로 사람 사는 것 빼고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뭐 물건도 살 수 있고 뭐 돈도 송금할 수 있고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든 걸 다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해줄 것이냐, 사람들한테 어떤 만족감을 줄 것인가 하는 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인데, 근데 희한하게 보시면 여기 하이퍼라는 말이 다 붙어요. 이게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초연결, 초진행이라고 얘기하는데 하이퍼가 얘네들이 뛰어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3차 산업혁명에서는 이런 어떤 이런 요소들이 다 구축이 됐다고 하면 4차 산업혁명은 이런 걸 다 연결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군집으로 보고 얘네들이 자동화시켜서 사람이 굳이 시키지 않더라도 그냥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AI나 그런 것도 나오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누가 4차 산업이 뭐냐라고 여쭤보시면 눈에 안 보이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두 번째는 뭔가 사람한테 유롱을 주는데 그 유롱이 뭐냐니까 사람처럼 행동하게끔 해서 제가 굳이 뭔가를 시키지 않고 뭔가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뭔가 다 이렇게 처리해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기술이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술들이 이거의 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 뭐 이렇게 실이라든지 집에 가시면 카카오톡 스피커 이런 거 통해가지고 제가 이제 뭐 물어보면 바로바로 대답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화두를 던진 이유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블록체인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이 코리아 4.0이라고 해서 뭐 이제 이렇게 네 가지의 어떤 아이 그리고 이제 4.0이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진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위원회를 발족해서 지금 현재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일본 때문에 이제 소재 산업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뭐 빅데이터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인공지능 이 세 가지 기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또는 이제 이렇게 어떤 창의 도전적인 연구나 이제 다른 어떤 분야에서 계속 발전을 시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스마트 시티, 스마트 공장 해서 기존에 있었던 것들인데 거기에 스마트라는 단어를 붙인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자유라 이런 느낌이 와가지고 뭔가 스스로 움직이게끔 하는, 뭔가 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어떤 그런 이제 학문간이라든지 지역간이라든지 분야 간에 어떤 구분이 없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를 보통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실제로 이제 트렌드를 봤었는데 왜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흐름을 잡으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정보화 사회로 계속 가면 갈수록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제 저번에 그 최재형 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중앙 정부에서도 지자체에 갖고 있는 정보들을 다 이제 중앙으로 이제 모으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지금은 이런 어떤 데이터나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점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블록체인 기술이 등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왜 등장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게 왜 필요한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거 되게 좀 딱딱하게 제가 적어놨는데 뭐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위키백과라든지 네이버에 있는 어떤 이런 사전이나 아니면 이제 그 IT 전문 기관에서는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이제 정의하고 있는지를 봤었는데요. 뭐 이제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빼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게 뭐 분산 컴퓨팅 이런 거 다 이제 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데이터 위변조 방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 블록 안에 이 데이터가 저장되면은 이 데이터를 절대 바꿀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느낌이 오실 건데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정보가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 정보가 굉장히 어떤 다양하고 어떤 중요한 정보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정보도 있고 이런 것들 사고파는 지금 시대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 AI 쪽에서는
정보를 가공해서 그거를 사고 파는 어떤 그런 거래소라든지 그런 것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보호하고 특히 요즘에 이제 뭐 지식 산업이나 특허 관련해서는 서로 이제 뭐 중국이나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것들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할 때 그걸 이제 막기 위해서 정보보안 측면에서 원래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등장했고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미변조 방지 기술이라고 보시면